227년 봄, 한중이었습니다. 촉한의 승상 제갈량은 위나라 정벌을 앞두고 한 통의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은 황제 유선에게 올리는 출사표였습니다. 전쟁터로 떠나는 신하가 군주에게 올리는 마지막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둘러싸고 오늘날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출사표에 유선에 대한 제갈량의 불만이 숨어 있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유선의 무능함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제갈량은 정말로 유선을 불만스러워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후대인들이 만들어낸 오해일까요? 오늘 우리는 정사 기록을 통해 출사표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갈량이 유선에게 진짜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일까요? 먼저 출사표가 쓰인 시대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23년 4월, 유비가 백제성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63세였습니다. 오나라 정벌에 실패하고 관우와 장비마저 잃은 뒤였습니다. 유비는 임종 직전 제갈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에 전합니다. 만약 아들이 보필할 만하면 보필하고 만약 능력이 없다면 그대가 직접 취하시오. 이것이 유명한 백제성 탁고입니다. 당시 유선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아버지 유비만큼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촉하는 형주를 잃었고 이릉대전에서 대패했습니다. 남쪽에서는 남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이런 상황에서 승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에게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내정부터 안정시켰습니다. 225년, 제갈량은 남중으로 출정했습니다. 맹획을 비롯한 남만 세력을 평정하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법을 정비하고 농업을 장려하고 군사를 훈련시켰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227년, 제갈량은 비로소 북벌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한나라를 부흥시킨다는 유비의 유언을 실현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는 한중으로 출발하기 전 황제 유선에게 한 통의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출사표였습니다. 출사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촉한의 현재 상황과 신하들의 충정입니다. 제갈량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제께서 창업하신 지 반도 안 되어 중도에 붕어하시고 지금 천하는 셋으로 나뉘어 익주가 쇠약해지니 이는 진실로 위급존망한 때입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희망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위하는 신하가 안에서 게을리하지 않고 충성스러운 장수가 밖에서 목숨을 잇고 있는 것은 대개 선제의 특별한 대우를 쫓아서 폐하께 갚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유선에 대한 당부입니다. 여기가 바로 논란의 핵심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부분에서 제갈량이 유선을 비판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제갈량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마땅히 성스러운 귀를 크게 열어 이로써 선제의 유덕을 밝게 하여 지사의 기계를 넓고 크게 펼치도록 할 것이요. 망령되이 스스로 열다하시어 옳지 않은 비유를 끌어 의리를 이루심으로써 충성으로 가나는 길을 막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당부입니다. 제갈량은 유선에게 신하들의 의견을 듣고 스스로를 낮추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현명한 신하들을 믿으라는 충고입니다. 더 나아가 제갈량은 구체적으로 신하들을 추천합니다. 곽유지, 비애, 동륜 등 궁중의 일을 맡길 만한 인물들입니다. 또한 장군 향총을 추천하며 군사를 맡기라고 권합니다. 이것이 과연 황제를 불신하는 신하의 태도일까요? 셋째, 제갈량 자신의 각오입니다. 이 부분이 출사표에서 가장 감동적인 대목입니다. 신은 본래 평민으로 남양에서 밭을 갈며 난세의 목숨만 보전하고자 했을 뿐 제후들 사이에서 이름이 알려지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선제께서 신을 비루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몸소 낮추어 3번이나 초가집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감격하여 선제를 위해 몸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의 삼고초려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유선을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남방이 이미 평정되고 병력과 무기가 충분하니
마땅히 삼군을 격려하여 북쪽의 중원을 평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이 선제에게 보답하고 폐하께 충성을 다하는 본분입니다. 제갈량의 결심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는 유비의 유언을 시현하기 위해 그리고 유선을 보필하기 위해 북벌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출사표에 유선 비판이 담겨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후출사표와의 혼동입니다. 출사표에는 전출사표와 후출사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출사표는 227년에 쓴 것으로 정사 삼국지 제갈량전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후출사표는 논란이 많습니다. 후출사표는 오나라의 장엄이 쓴 묵기라는 책에만 나오고 촉한의 기록에는 없습니다. 더구나 내용을 보면 전출사표와 문체가 다르고 유선에 대한 태도도 확연히 다릅니다. 후출사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고조만 못하시면서 가만히 계셔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황제를 강하게 책망하는 표현입니다. 제갈량의 평소 언행과 맞지 않습니다. 정사 기록을 보면 제갈량은 유선을 언급할 때마다 총명하다, 배우기 좋아한다는 식으로 칭찬했습니다. 고쳐야 할 점이 있어도 간접적으로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그런 제갈량이 황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판했을 리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후출사표는 제갈량의 조카인 제갈각이나 다른 사람이 쓴 위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둘째, 정사와 연희의 혼동입니다. 소설 삼국지연희에서는 유선을 무능한 황제로 묘사합니다. 제갈량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유선은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하지만 정사는 다릅니다. 유선은 분명 유비나 조조 같은 걸출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능한 암군도 아니었습니다. 유선은 제갈량을 신뢰했습니다. 제갈량이 사망했을 때 3일간 소복을 입고 애도했다고 기록에 전합니다. 또한 제갈량 사후에도 그를 추모하는 사당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서로 불신하는 관계였다면 가능한 일일까요? 셋째, 현대적 해석의 오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상사가 부하에게 충고하거나 당부하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신하가 황제에게 충고하면 월권이나 불만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신하가 황제에게 간언하는 것은 충신의 의무였습니다. 오히려 황제의 잘못을 보고도 말하지 않는 것이 불충이었습니다. 제갈량의 당부는 불만이 아니라 충정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갈량과 유선의 관계는 실제로 어땠을까요? 정사 기록을 보면 둘의 관계는 상당히 좋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었습니다. 아들이 능력이 없다면 그대가 직접 취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평생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은 촉한의 실권자였지만 스스로 황제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을 유선에게 보고했고 유선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선 역시 제갈량을 존중했습니다. 제갈량이 북벌을 계획하면 승인했고 인사를 제안하면 받아들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상호 신뢰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제갈량은 유선을 교육하려 했습니다. 출사표에서 곽유지, 비애, 동윤 등을 추천한 것은 단순히 이를 맡기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유선이 제대로 된 황제로 성장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실제로 동윤은 유선이 후궁을 늘리려 하자 이미 충분합니다라고 일축할 정도로 강직한 인물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이런 신하들이 유선 곁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출사표는 단순히 전쟁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신하가 군주에게 보내는 마지막 당부였고 나라의 미래에 대한 염려였으며 선왕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제갈량은 이 글에서 유선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격려하고 지지하고 신뢰했습니다. 폐하께서 신하들의 바른 말을 잘 살펴 들으시고 선제께서 남기신 뜻을 좇소서. 이것이 제갈량의 진심이었습니다. 오늘날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강력한 카리스마나 탁월한 능력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리더는 후계자를 불신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좋은 신하를 추천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입니다. 제갈량이 출사표에서 보여준 것은
바로 이런 리더십이었습니다. 마무리, 역사가 전하는 진실. 출사표 논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역사를 해석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설과 정사를 구분해야 하고 후대의 각색과 원래 기록을 구별해야 합니다. 제갈량은 유선을 불만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비의 아들을 끝까지 보필하려 했습니다. 234년 오장원에서 제갈량이 세상을 떠났을 때 유선은 3일간 애도했습니다. 촉한의 백성들은 길가에서 사사로이 제갈량을 제사 지냈습니다. 이것이 군신 간의 불신과 불만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일까요? 출사표는 충정의 기록입니다. 한 신하가 나라와 군주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다짐입니다. 몸을 굽혀 최선을 다하고 죽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멈추겠습니다. 제갈량의 이 말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